자, 오늘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풀어줄 박혜진 원장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 과연 제가 앞서서 말했던 그 증상, 어떤 증상인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로 원장님이 경험하셨던 그 이명 증상이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약 17%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뭐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3분의 1 정도가 호소하는 의외로 흔한 증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뭐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젊은 층에도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이명 도대체 어떤 증상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이명이란 말 그대로 귀가 울리는 증상입니다. 네. 귀 이자에 울릴 명자를 사용하는데요. 귀가 울린다, 즉 주변에서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데 내 귀에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의 증상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윙 하는 바람 소리가 나기도 하고 파도 소리처럼 쏴 하는 소리가 난다는 분들, 그리고 기계음처럼 삑 하는 소리가 난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표현을 하시고는 합니다. 네, 뭐 윙하거나 쏴하거나 이 굉장한 이런 잡음들, 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렇다면은 이런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명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병원에 갔을 때 이 이명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이라는 증상 자체가 손으로 만져서 촉진해서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뭔가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환자 자신이 느끼는 증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또 구조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명은 시작된 그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이 그만큼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은 이명이라는 것이 귀의 질환이기 때문에 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 안에 염증이 있거나 귀 안에 어떤 작은 뼈 조각이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귀 안에서 무언가의 자극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추신경, 즉 뇌 자체에, 뇌의 청신경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이명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귀 안에 어떤 자극이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뇌에 청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원인을 찾을 수 없이 그냥 기능적으로만 즉 소리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소리만 나타나는 것을 기능적 병변조차 찾을 수 없이 그냥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즉 우리 몸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안정시키기도 하는 이런 신경들의 기능이 잃어버려지면서 나타나는 이명도 있을 수 있고요. 가끔 다이어트 하면 귀에서 소리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이어트 하시게 되면서 탈수 현상이 오게 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저염식 또는 음식을 너무 짜게 드시는 분들, 이렇게 수분과 염분의 대사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약물, 특히 전립선 약물 등의 일부 등등 해서 약물의 부작용으로서 아니면 또 부수적인 작용으로서 귀에 소리가 나게 되는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만큼 이명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병 기전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뭐 명확하게 이 발병 원인이 짚어지지 않는 만큼 치료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 환자분 본인도 괴로울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인 원인 여러 가지 추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귀가 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상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박혜진 원장님, 이 부분 좀 분류를 해볼까요? 네, 귀의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자각적 이명, 타각적 이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자각적 이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타각적 이명은 검사하는 의사도 들을 수 있고 옆에 있는 가족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 주변에 있는 혈관의 이상한 박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명 같은 경우에는 이 두근두근하는 소리가 환자에게도 들리지만 의사가 이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아니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타각적 이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나 또는 수술 등을 이용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자각적 이명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기 어려운 만큼 치료가 더 어렵다고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명의 원인별 분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명 증상 때문에 만약에 의료기관을 찾게 된다면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병원에 가시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명이 나타났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검사 중에 하나는 바로 검이경이라고 해서 귀 자체를 들여다보는 그 검사입니다. 의사가 직접 기구나 카메라나 아니면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귀 안쪽을 보면서 고막이 정상적으로 잘 있는지, 혹시 고막에 염증이 생겼거나 고막에 구멍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뇌에 청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를 찍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어떤 명확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검사들을 해도 이명의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명은 주관적인 증상의 호소이기 때문에 점수로 나타내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이 점수를 나타내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긴 합니다. 우리 주관적인 이명을 증상을 점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명 장애 지수 검사라고 해서 25개 항목을 통해서 이것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 이명 증상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이 이명으로 인해서 혹시 우울증 증상이 생기지는 않는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는지 등등 이명으로 인한 삶의 질이 얼마큼 변화가 되었는지, 또 치료 후에는 이명이 얼마나 나아졌고 그에 따라서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명확한 검사 결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문지 검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 자세한 검진 사항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내가 이명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드는 게 갑자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이명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좀 조심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혹시나 다른 질환 때문에 이명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은 소리가 네. 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나야지 이명이세요. 네. 만약에 빅나리 아나운서님 이렇게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네.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이명이 아니라 환청일 수가 환청.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정신과적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구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여러 가지 나는 질환 중에서 이명이 있을 수 있고 난청이 있을 수 있고 메니에르시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명과 난청, 메니에르시 병은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명은 말 그대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질환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주로 귀에서 환자 본인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물론 아까 얘기했던 박동성 이명이라든지 이렇게 검사자나 주변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이명 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환자 본인에게만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난청의 경우에는 이 소리를 전달하는 고막이라든지 아니면 속 안에 들어있는 청신경이나 각종 뼈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소리를 못 듣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시벨까지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난청의 정도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난청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청력 저하, 즉 점점점 소리를 알아듣기 어렵게 된다는 거고요. 메니에르시 병은 아직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의심되고 있는 질환인데요. 네. 이명이 메니에르시 병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메니에르시 병은 심하게 어지러움, 잠시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쓰러질 정도의 심각한 어지러움을 호소하게 되고 네. 굉장히 이가 꽉 찬 느낌 때문에 환자분 표현으로는 귀가 터질 것 같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네. 귀에 이충만감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구토 여기에 더불어 이명까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메니에르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명하고 저희가 이제 감별해 볼 만한 네. 그런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이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대부분의 질환을 실증과 허증으로 나눠서 구분하는데 네. 이명 또한 실증과 허증으로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네요. 네, 실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꽉 찼다, 뭐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네. 건데 대표적으로 감염에 의한 그 풍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감염에 의해서도 이명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가 꽉 찬 상태, 그래서 담화나 아니면 간화 이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실증의 이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실증의 이명의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가 좀 간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담화나 간화를 없애주면은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풍열로 인한 이명, 즉 감염으로 인해서 생긴 이명은 감염 증상을 후유증 없이 잘 치료하기만 한다면 이명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나 채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실증의 이명이 아니라 허증의 이명, 즉 내가 너무 나이가 들고 연로해서 생기는 노화에 의한 이명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과로해서 몸을 너무너무 피로하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긴 이명을 오래 방치하는 경우에는 뒤늦게 채워졌을 때는 잘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증의 이명은 좀 더 빠른 치료가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한방에서 바라보는 이명, 실증과 허증으로 구분지어서 바라본다. 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은 줄이는 치료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한의원에 방문하